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신 시나리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EMS,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내에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입니다. 일명하여 이제 앱 매니지먼트, MAM이라 표현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식의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하셔서 사용자는 개인이라 회사 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정된 앱이 있을 수가 있고 회사에서 지정되지 않은 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앱과 앱 사이에 여러 가지 교신에 대한 제어가 없으면 회사의 메일로 온 어떤 사항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온 나쁜 정보들에 대해서 회사에 있는 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안에는 이러한 앱 간의 지정, 그다음에 앱에 대한 통신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 암호화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앱 매니지먼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시면 지정된 앱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앱들 사이의 교신을 여러 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은 안드로이드용과 iOS용 두 개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동일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iOS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정책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회사에서 지정된 브라우저,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에서 제공하는 앱인 매니지드 브라우저라는 것을 통해서만 특정한 웹사이트를 액세스하게 할 것이냐, 회사에 있는 뭐 그루베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쓰지 못하게 하고, 왜냐면 그것도 캐시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정된 브라우저인 관리된 브라우저에만 쓰게 할 것이냐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보면 네, 아이튠스와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못 쓰게 하겠느냐,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지정한 앱과 다른 앱 사이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하겠느냐, 그다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보호할 것이냐, 즉 못하게 할 거냐, 하게 될 것이냐,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정된 앱들 사이에서만 진행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열 때 최초의 특정 시간 내에 열 경우에는 한 번만 물어보고 안 하지만 특정 시간 이후에 열 경우에는 이 앱을 열기 위한 추가적인 핀을 요구할 거냐. 이것은 이 장비를 풀 때 사용하는 핀과는 다른 형태의 핀입니다. 그래서 5번 이상 시도를 하게 되면 리셋해라, 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탈옥된 장치나 루팅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내에서 회사의 앱이라고 지정되어져 있는, 정확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을 통해서 배포된 앱은 전부 다 회사의 앱이라고 설계가 되게 됩니다. 이미 제가 뭐 엑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우저라든가 아니면은 원드라이브, 아웃룩 같은 것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회사 앱이라고 등록을 해가지고 처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정책을 받은, 즉 MAM 정책을 받은 디바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디바이스가 방금 전에 구성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의 앱 정책을 받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일반의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코알라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 앱 안에 이런 앱들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앱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열어볼까요? 이 중에서 제가 브라우저라는 걸 열어볼게요. 브라우저라는 걸 열었더니 이 안에 브라우저에 대한 설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거랑 큰 차이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이 앱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형태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무언가가 그제서 열리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요, 이러한 파일이 회사 거겠죠. 더불어서 어떤 형태든지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드리죠. 이메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사에서 메일이 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은 회사 앱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받는 형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제가 뭔가를 작업을 했더니 너 이거 첫 번째 할 때는 회사 거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 내용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열렸던 파일이 사실은 이 이메일 파일이기도 한데요. 이 파일 역시도 회사에서 보호하는 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이것을 다른 앱으로 전송해가지고 파일을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복제라는 걸 누르고 개인 용도로 되어져 있는 드랍박스로 한번 보내도록 한번 처리를 시켜보면요. 관리자가
회사 앱에서 개인 위치로 무언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사용자는 회사에서 지정된 앱들 사이에서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정되지 않은 앱으로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아웃룩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이제 메일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선택을 해서 복사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회사 메일 주소가 아니라 제 개인 메일로 가가지고 메일을 새로 쓰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려고 시도했더니 붙여넣기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제가 다시 회사 이메일로 돌아가서요. 새로 이메일을 쓰기를 하고 이번에 붙여넣기를 했더니 데이터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앱과 관리되지 않는 앱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복사 붙여넣기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EMS의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내에는 앱에 대해서 회사 앱이라 지정을 하고 회사 앱이 아닌 경우와의 교신 상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MAN 기능이 들어있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는 보안 강화가 가능해졌습니다.